오늘 만나볼 나라는 바로 튀르키예. 유럽과 아시아가 공존하는 아주 특별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만날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부부 장재영, 고은경입니다. 튀르키예에서 10년 넘게 여행 가이드로 활동하는 주인공 부부. 세계를 떠돌던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 정착한 곳이 바로 이곳 이스탄불입니다. 동로마부터 오스만 제국까지 무려 1600년간 두 제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 긴 역사 덕분에 튀르키예 하면 수도 앙카라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시죠. 뿐만 아니라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낚시들을 많이 하시네요. 위스키다르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스탄불의 매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럽과 아시아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협을 기준으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땅은 아시아 대륙, 또 반대편은 유럽이죠. 이스탄불의 앞바다가 바로 대륙을 나누는 기준이랍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의 종착점이기도 하죠. 이스탄불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수상버스가 있습니다. 이 수상버스를 타고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같아요. 대륙을 넘나드는 이스탄불의 수상버스. 타는 법은 간단합니다. 튀르키예 교통카드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배를 타고 큰데요, 배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버스가 지나는 바다가 바로 보스포루스 해협인데요. 흑해에서 지중해로 이어지는 관문이자 이스탄불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랍니다. 관광용으로 또 딱이네요. 정면에 보이는 다리가 보스포러스 대교,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최초의 현수교입니다. 동서양을 잇는 이스탄불의 상징 보스포루스 대교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초의 현수교로 수상버스를 타고 이 다리를 보는 게 이스탄불의 필수 관람 코스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 보면 모스크와 첨탑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유럽, 아시아의 그런 문화가 함께 되어 있고요. 더욱이 역사적으로 로마 1000년의 수도, 그리고 오스만 500년의 수도,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중요하죠. 그 역사를 대표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터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소. 바로 아야소피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도 단 한 장소만 가야 한다면 바로 여기 아야소피아를 가라. 이 아야소피아는 만들어진 지가 무려 1500년 전입니다. 이야. 1500년 전 동로마 제국 시절 건설된 아야소피아는 16세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었습니다. 아야소피아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거룩한 지혜라는 뜻이죠. 수많은 성당들 가운데 아야소피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있다는데요. 과거에는 기독교의 성전이었죠. 그리스 정교의 성전이었고 이슬람 교에서 이슬람 성전으로 600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가톨릭과 이슬람의 흔적이 공존하는 아야소피아. 최고의 성당이라 불렸던 건물이지만 오스만 제국이 점령한 후로 기독교의 상징들은 모두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성당은 이슬람을 위한 모스크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두 제국의 역사에 따라 역할도 바뀌었던 아야소피아야말로 이스탄불을 상징하는 건물인 셈입니다. 이스탄불의 매력은 이게 끝이 아니죠. 튀르키예 하며 떠오르는 음식 케밥부터 홍합밥까지 미식천국 이스탄불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을 소개한다는 주인공. 뭘까요? 터키에서도 커피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터키의 전통 커피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커피 중 하나라는 튀르키예 커피. 최초의 카페도 이곳 이스탄불에서 시작했다네요. 우와, 이게 이게 재즈베라고 커피예요? 하는데 커피 가루를 넣어서 설탕을 넣고 물을 넣습니다. 여긴 가루를 통째로 주더라고요. 커피 가루가 녹지 않기 때문에 커피의 맛을 우러내는 거죠. 보리차처럼. 커피 가루를 넣은 채 모래로 끓이는 튀르키예 커피는 드립커피에서 느낄 수 없는 커피 우와. 본연의 향이 특징이랍니다. 엄청 진한데요? 트루크 카페는
안에 커피 가루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받게 되면 가루가 가라앉을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 가루가 이에 이렇게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물과 함께 이렇게 주죠. 헹궈줘야 하는군요. 걸러내지 않고 가루째 끓여낸 만큼 맛도 기존 커피와는 다르다는데요. 진하겠어요. 이 집은 상당히 깊은 맛이 납니다. 커피의 깊은 맛, 고소한 맛, 그리고 설탕을 넣었기 때문에 달콤한 맛까지 아주 깊은 커피 맛 즐겨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특이하네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이스탄불의 커피 꼭 마셔봐야겠죠. 자, 이제 주인공의 동네로 가볼 차례. 저희 집은 테마 이스탄불입니다. 지역에서는 여기가 좀 두 번째로 큰다는 집이에요. 부부가 이곳에 집을 구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신식 아파트군요. 중심지로부터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인데 시내 가기도 상당히 좋고요. 도시 열차가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 없이 이탄불 시내 갈 수도 있고 또 공항이 가깝습니다. 또 사는 곳이 조금 조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곳에 자리를 잡고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용해 보여요. 이스탄불에서 손에 꼽히는 아파트 단지답게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장점이랍니다. 커다란 실외 수영장은 기본이고요. 야, 수영장도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입주민을 위한 각종 운동장이 설치돼 있죠. 엄청 고급인데요? 자, 여기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하맘입니다. 한마음이. 터키시 목욕탕이죠. 거기에 입주민들이 마음껏 쓸 수 있다는 특별한 튀르키예 목욕탕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이 찜질방처럼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누워가지고 땀을 쫙 내고요. 터키식 그다음에 사우나군요. 때를 미는 거죠. 때도 밀어요. 하맘은 욕조에서 때를 밀고 바구니에 물을 담아 씻는 방식인데요. 물이 부족한 튀르키예 땅에서 이어져온 특별한 목욕 문화랍니다. 자, 이제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주인공이 구매한 튀르키예의 고급 아파트. 철저한 보안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이스탄불의 고급 아파트. 내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바닥은 이제 겨울철이니까 난방을 위해서 온수 매트를 깔아놨습니다. 대부분 투르키에서는 이 바닥에 카펫을 깔아놓죠. 튀르키예는 바닥 난방 대신 카펫을 쓰는 편입니다. 집 옆에 저희 이제 부엌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11자 길고 구조의 좁게 돼 주방은 있네요. 발코니하고 연결돼 있죠. 일반적으로 수돗물을 사용을 하는데 이 수돗물에 석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정수 시스템을 해서 정수기를 연결을 했습니다. 석회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수 장치는 필수라는 튀르키예. 마시는 물도 생수를 사서 쓰는 편이니 튀르키예 여행 시 참고해야겠죠. 자, 다음은 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서재로 쓰고 있는 방입니다. 깔끔하네요. 튀르키예는 햇살이 강한 편이라 건물도 남향을 피해서 짓는답니다. 에어컨은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터키 날씨 특징이 여름철이 건조하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더라도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했는데 요즘은 터키에도 이상기온 때문에 에어컨이 없으면 여름 견디기가 좀 힘듭니다. 튀르키예는 한국과 기온이 비슷한 편인데요. 습도가 적어 여름이 쾌적하지만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기온이 많이 올랐답니다. 한국만큼 춥지 않아서 난방은 라디에이터로도 충분하다네요. 터키에서는 발코니를 굉장히 좋아해요. 발코니에서 뭐 음식을 먹는다던가 또는 가족끼리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던가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널찍한데요. 날씨가 좋아서 튀르키예는 그런가 봐요. 발코니가 넓을수록 고급집이라고 생각한다네요. 현지에서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려면 얼마나 필요하죠? 여기 집값은 싸지는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집을 사서 있는데 집값이 대략 한 2억 5천 정도 하고 있고요. 월세는 120만 원, 130만 원에 관리비가 대략 한 1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평균 집값은 한국보다 싼 편이지만 튀르키예에선 높은 축에 속한다는데요.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이 지역이 튀르키예 안에 있는 유명한 사립학교들 또 국립학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거주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인 저 입장에서는 안전한 곳,
안전한 장소가 살기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이곳에 저희는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어딘가로 향하는 주인공. 자, 여기는 예실켜이 파자르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이죠. 여기서 오늘 저녁에 요리할 재료를 좀 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탄불을 대표하는 전통 시장 중 하나인 예실교이 바자르는 매주 수요일 장을 여는데요. 와, 사람이 많네요. 마트보다 저렴하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구할 수 있어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답니다. 거기다 다양한 볼거리도 가득한 재밌는 곳이죠. 저기 앞에 바구니를 가지고 있는 아저씨는 여기 장 보시는 분 도와주시는 아저씨. 물론 돈을 벌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장 보는 거 따라다니면서 바구니에 담아주고 차까지 옮겨주시는 겁니다. 도우미 역할을 하는 하말이라고 하는 짐꾼은 튀르키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직업이라네요. 신기하네요. 트로키에는 올리브를 많이 생산하는데 올리브 나무는 주방용품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을 물어봤는데 저기 보이는 저 도마 350리라라고 하네요. 현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마가 바로 올리브 나무 도마인데요. 튀르키예에서 올리브는 요리부터 주방 도구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트로키에는 또 꿀도 유명하죠. 메라바. 튀르키예는 꿀로도 유명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소나무 꿀입니다. 보통 꿀과는 다른 독특한 향이 특징이죠. 레들이 먹어보겠습니다. 소나무 꿀이요. 과연 그 맛은? 향기도 많고 촉기제 상당히 맛있네요. 재래시장에서는 튀르키예의 특별한 소시지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오, 조금 색깔이 다르네요. 여기는 돼지고기가 없어가지고 소세지도 소고기나 닭고기로 만듭니다. 이 소세지를 파네요. 나스라비. 튀르키예 소시지의 수죽은 다진 소고기에 각종 향신료를 넣어 만든 전통 소시지입니다. 시장에서는 직접 만든 소시지를 이렇게 시식해 볼 수도 있는데요. 맛이 어때요? 향신료가 간 많이 안 나요. 아무래도 수제로 제작하는 소시지라 시중에서 구하는 것보다 조금 비싸다네요. 하지만 전반적인 식료품은 한국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게요. 당근은 1kg에 800원이네요. 따뜻한 햇빛을 받고 자란 석류도 싸게 살 수 있는 재래시장. 야채, 과일이 저렴하군요.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부부. 튀르키예에서는 주로 어떤 음식을 먹나요? 오늘 저희 저녁은 터키에서 가장 가정식에 가까운 음식이에요. 그래서 만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만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만트라고 하는 요리하고요. 그 다음에 계란하고 터키식 소세지를 넣어서 만드는 아주 간편한 가정식으로 저녁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고기가 들어간 튀르키예 만두, 만트. 튀르키예에서는 이렇게 요구르트를 여러 음식과 함께 먹는답니다. 요것도 이렇게 그 위에 고추기름까지 올려주면 완성. 좀 무슨 시큼하다고 맛인지 궁금한데요. 너무 특이한데요? 이번 요리는 수족 유무르타라는 음식인데요. 수죽을 썰어 달걀과 함께 구워 먹는 요리로 소시지 오믈렛과 비슷하답니다. 이건 브런치 느낌이 좀 만들기 있네요. 쉬우면서 맛있어서 가정식으로 인기죠. 이거는 한국에서 여기에 튀르키예 빵이 시비트와 함께하면 순식간에 저녁상 완성. 이제 트로키가 이슬람이 많이 믿는 나라이긴 하지만 술을 자유롭게 먹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대표적인 술이 있는데 바로 이 술, 라크라는 술입니다. 전통 증류주 라크는 사자의 젖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물을 뿌리면 순식간에 색이 변하기 때문이죠. 신기하네요. 원래 이렇게 물이 먹는 거예요? 닿자마자 하얗게 변하는 라크, 정말 신기하죠? 요구르트랑 같이 먹는 만두는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요. 요거트와 고추기름이 어우러져 있고 살짝 고기에 육즙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험하기 힘든 독특한 맛이지만 또 은근히 한국 사람 입맛에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무르타와 빵을 함께 먹어야 제맛이라는데요. 향신료가 살짝 들어간 맛인데 한국 소시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아주 독특합니다. 동서양의 관문 이스탄불의 매력을 소개해준 주인공 부부. 지구촌 브이로그가 앞으로도 두 사람의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